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G7 공식 만찬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 이상 환담을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만찬 외에도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마주하며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현안에 의견을 주고받고 각별한 친분과 두터운 신뢰를 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년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북미 대화의 기대감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황청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님께 평양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회와 당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이므로 국제관계, 외교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스트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새로운 북미 관계가 형성된다면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을 만났던 것만큼이나 역사적, 세기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기적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잠시 한반도 평화의 신이 비껴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 즉 북미 수교가 한반도 평화의 열쇠라는 것을 염원하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으로 첫 발자국을 뗐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으며 평양에 가서 14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산책을 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길을 내고 그 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걷고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넓혔으나 막힌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뚫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던 평화의 길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백미는 새로운 북미관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새로운 외교 역사를 굵직하게 쓸 역대급 업적이 이재명 정부 내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자 전쟁 방지턱인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리길 소원합니다. 다른 분야나 정책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10분 활용 계승해야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험난하지만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이 완료됐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침해한 이번 사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진실 규명, 책임 소재 규명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간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 등 선거 행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행할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아주 엄중하고 확실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국회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위와 국민 참정권 수호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혁신을 포함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조장을 멈춰 주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선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당권 계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 역시 구태 정치이고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립니다.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선수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제는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